요즘이야 뭐 손바닥 안에서도 온 세상이 다 보이고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울음 대신 유튜브를 외친다고들 합니다만 저의 어린 시절은 조금 아니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해가 지면 동네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희미한 백열등 불빛과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가 전부였지요. 때는 바야흐로 1970년대 초반. 제가 국민학교, 요즘 말로는 초등학교지요. 아무튼 그 국민학교 2학년 꼬맹이였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따라 아버지는 저녁상에서 유난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켜시고는 크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길고 하얀 담배 연기만 연신 내뿜으셨죠. 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의 눈치만 살피셨고 저와 누나는 밥알을 씹는 소리조차 죄가 되는 듯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 아니면 또 옆집 철수 아저씨랑 장기 두다 지셨나? 어린 마음에도 온갖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밥상이 물려지고 아버지는 저와 누나를 마루에 나란히 앉히셨습니다. 그 엄숙한 분위기에 저는 제가 어제 밭에서 서리한 참외 때문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두어 번 하시더니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우리 집에도 드디어 그놈이 들어온다. 그놈이라니요? 저는 순간 뒷집 개똥이네 황소가 우리 집에 오는 줄 알았습니다. 누나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놈이라니 대체 뭐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마치 일생일대의 발표를 하는 사람처럼 가슴을 쫙 펴고 선언하셨습니다. 텔레비전. 우리 집에도 이제 텔레비전이 들어온다. 이 말이다. 텔레비전. 그 세 글자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저희 집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와 누나는 잠시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이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소리 없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텔레비전이라니. 동네 이장님 댁 사랑방에나 가야 겨우 구경할 수 있었던 그 네모난 상자에서 사람이 나오고 노래가 흘러나오던 요술 상자 말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걱정이 먼저 서렸습니다. 아니 여보, 그 비싼 걸 어떻게? 당장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전기세는 또 어쩌고요? 어머니의 잔소리 폭격이 시작되었지만 그날만큼은 아버지의 기세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쌈짓돈을 탁상 위에 탁 소리 나게 올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이놈 하나 사려고 몇 년 동안 담뱃값 아끼고 회사에서 주는 작업화 몰래 팔아서 모은 돈이다. 우리 새끼들. 이제 이장님 댁 눈치 보면서 마루 끝에 쭈그려 앉아 텔레비전 안 봐도 돼. 우리 집 안방에서 두 다리 쭉 뻗고 볼 수 있단 말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 안에는 가장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식들을 향한 애틋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개선장군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역사적인 그날이 밝았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양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는 저를 데리고 읍내 전파사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전파사에는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했지만 제 눈에는 오직 번쩍이는 텔레비전들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둘러보시더니 그중 가장 크고 듬직해 보이는 놈으로 점 찍으셨습니다. 골드스타라는 금색 이름표가 붙어있는 육중한 나무 괴짝에 담긴 흑백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와 한참을 실랑이한 끝에 가격을 흥정하고 용달차에 텔레비전을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임금님의 행차와도 같았습니다. 동네 어귀에 들어서자 용달차를 본 아이들이 와 민수네 텔레비전 사온다 하고 소리치며 뒤를 따랐고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저희 집 마당을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어깨에 힘을 팍 주셨고 저와 함께 조심조심 텔레비전을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안방에서 가장 좋은 자리,
할머니의 자개장이 놓여 있던 자리를 차지한 텔레비전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가구이자 권위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손수 지붕 위로 올라가 낑낑대며 안테나를 설치하셨습니다. 방향을 이리저리 돌리며 어때? TV 잘 나와?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고, 어머니는 방 안에서 아직이요. 지지직거리기만 해요. 하고 답하셨죠. 저와 동네 아이들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며 마치 중요한 국가 기밀 작전에 참여한 듯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1시간여의 사투 끝에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온다. 나와. 여보, 나와요. 어머니의 다급한 외침에 아버지는 허겁지겁 지붕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치익하는 소음과 함께 눈꽃처럼 피어나던 화면에 마침내 애국가가 울려 퍼지며 태극기가 펄럭이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저희 집 안방을 가득 메운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와 하고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저 역시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모난 유리 상자 속에서 그림이 움직이고 소리가 나다니 이것은 마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집 안방은 동네 사랑방이자 작은 영화관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기 무섭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철순의 가족, 뒷집 영희 할머니, 심지어 평소에 말도 잘 섞지 않던 과수원댁 아저씨까지 모두들 저희 집 안방으로 모여들어 텔레비전 앞에 옹기종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찐 감자와 옥수수를 내오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나누어 먹으며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김일 선수의 레슬링 경기였습니다. 박치기 한 방으로 거구의 외국인 선수를 쓰러뜨리는 김일 선수의 모습에 아저씨들은 그렇지, 잘한다 하고 주먹을 불끈 쥐며 열광했고 아주머니들은 아이고 저러다 사람 잡겠네 하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아이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어른들을 따라 소리를 질러댔죠. 텔레비전 속의 함성과 안방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함성이 하나가 되어 금방이라도 지붕이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은 단순히 신기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네의 새로운 중심이었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90점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시작하는 1일 연속극 시간에는 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주인공의 얄궂은 운명에 함께 눈물 찢고 악역의 뺨을 때리는 장면에선 내 속이 다 후련하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주말 저녁 코미디 프로그램을 볼 때면 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물론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많았습니다. 화면이 지지직거릴 때마다 가장 잘 나오는 위치를 찾기 위해 온 가족이 인간 안테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제가 안테나 선을 잡고 특정 위치에 서 있어야 화면이 깨끗하게 나올 때면 저는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2시간 동안 벌을 써듯 꼼짝없이 서 있어야 했죠. 아버지는 텔레비전의 채널을 돌리는 다이얼을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는 절대 권력을 누리셨고 연속극이 끝나면 가차없이 전원을 꺼버려 어머니와 누나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따뜻하고 정겨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좁은 안방에 수십 명이 무릎을 맞대고 앉아 한 화면을 보며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시절. 텔레비전 화면의 크기는 고작 19인치에 불과했지만 그 네모난 상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세상은 무한히 넓고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100인치가 넘는 스마트 TV에 수백 개의 채널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영상을 마음껏 볼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 되었죠. 하지만 가끔은 궁금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절 흑백 텔레비전 한 대 앞에 모여 앉아 찐 감자를 나누어 먹으며 느꼈던 그 뜨거운 유대감과 설렘을 과연 다시 느낄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의 첫 텔레비전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단했던 시절 우리 가족의 자랑이자 온 동네의 축제였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을 이어주던 따스한 창이었습니다.
화면 속 흑백 영상은 빛이 발했지만 그날 안방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온기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총천연색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네모난 요술 상자가 가져다 준 것은 세상의 신기한 풍경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온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